서울 한복판 63층 빌딩 꼭대기 대한건설 회장 윤태준 68배 남자가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매출, 해외 프로젝트, 투자 현황, 모든 숫자가 완벽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막강한 재벌 회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하지만 태준의 인생에 남은 건 일과 계급뿐이었습니다. 오래전 이혼한 후 그는 오직 아들 하나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윤준호였습니다. 34살의 젊은 건축가, 아버지와 달리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무슨 일인가? 태준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펜을 쥔 태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죠. 그래, 상대는 누구인가? 어느 집안 따님인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름은 심은하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보육원이라고? 태준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배경도, 가족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인다고?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은하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된다. 태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혼 명문가다.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집안에 배경 없는 여자를 들일 순 없어. 아버지, 사람의 가치가 배경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힘든 사람들을 돕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잊으려 했던 한 사람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랑했지만 가문의 반대로 떠나보냈던 여자. 그리고 평생 후회로 남은 첫사랑.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더욱 완강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준은 한참 후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밝은 눈빛, 낡은 복지센터 앞에서 노인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사회복지사 심은하. 태준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배경 없는 여자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자꾸만 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며칠 후 태준에게 한 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태준 회장은 여전히 아들 준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태준은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빌딩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를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지만 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잠시 기다리지. 그때 은행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괜히 도왔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순간 파란색 사원증을 맨 젊은 여성이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단정한 머리, 밝고 또렷한 눈빛. 그녀는 주저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재킷을 벗어 노인의 머리 밑에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급차 불러주세요. 담요 가져다 주시겠어요? 물도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르신,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원증에 적힌 이름, 사회복지사 심은하. 바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던 그 여자였습니다. 태주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노인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그의 머릿속에는 45년 전 어느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비 오는 날 쓰러진 할머니를 도왔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 단 한 사람 그녀만이 달려갔었습니다. 태준 씨,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은 그녀를 반대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순 없다. 결국 태준은 부모님의 뜻을 따랐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로비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하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옮길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실려나간 후 은하는 자신의 젖은 재킷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르신이 무사하신 게 다행이에요. 은하는 환하게 웃으며 복지센터로 돌아갔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차를 대기시킬까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진심인 걸까? 아니면 준호의 배경을 알고 연기하는 걸까? 태주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에서 배신을 여러 번 당했고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모습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은하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 저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카와 해진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태주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빌딩 3층에 있는 복지센터. 심은하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시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돈에 흔들리는지 원칙을 지키는지 3번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주는 복지센터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은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지센터 문을 연 태주는 일부러 허리를 구부리고 느린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저기 서류를 좀 작성해야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태주는 일부러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앉으세요. 은하는 태준을 의자로 안내하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성함을 쓰시고요. 여기는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돼요. 태주는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손이 떨려서. 괜찮아요, 어르신. 은하는 전혀 짜증내지 않고 서류를 주어 다시 펼쳐주었습니다. 태주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 쓰라는 거요? 주소를 쓰시면 돼요. 어르신, 주소가 어디까지 쓰는 거요? 돈까지만 쓰시면 괜찮아요. 5분 후 태주는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 쓰라는 거였지요? 주소요,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던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10번을 물어도 15번을 물어도 그녀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글씨로 가이드 종이를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집에 가져가세요. 다음에 또 필요하실 때 보시면 돼요. 태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기일까? 이런 친절을 꾸밀 수 있을까? 하지만 은하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태주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은하는 영수증과 함께 거스름 돈 4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내가 5만 원을 냈는데 왜 3만 원만 돌려주시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분명 5만 원을 냈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금전함을 다시 확인했지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지갑을 열어 개인 돈 1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메우겠습니다. 태주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연기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센터 돈도 아닌 자기 돈을 내놓다니. 아니요. 내가 착각한 것 같소. 미안하오. 태주는 황급히 돈을 돌려주며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지센터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센터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10시에 VIP 후원자가 오신다. 은하 씨, 네가 맡아. 센터장님, 그 시간에 제가 이미 상담 예약이 잡혀 있는데요. 그거 취소하고 VIP 맡으라고. 하지만 그분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하신 분인데요. 지금 VIP가 더 중요해. 당장 와. 바로 그때 예약한 노인이 복지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태준이었습니다. 저 오늘 10시에 상담 예약한 사람인데요. 은하는 태준을 보고 센터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이 먼저입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센터장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VIP 후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당장 안 와? 은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약 순서대로 일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지금 네가 나한테 원칙 타령이야? 센터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은하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은하는 태준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은 상담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센터장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방금 자신의 직장 생활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VIP보다 가난한 노인을 택했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택했습니다. 권력보다 사람을 택했습니다. 태주는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는데, 돈을 먼저 보고, 권력을 먼저 받는데, 3번의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복지센터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VIP 후원자 계좌 처리 과정에서 3천만 원의 실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그 책임을 은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는 술렁거렸습니다. 3천만 원이 누락됐다고? VIP 후원자 계좌 처리에서 큰 실수가 났대.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센터장 김태식이 사무실 문을 벅차고 나왔습니다. 시문아,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은하는 영문도 모른 채 센터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지도 마. 서 있어. 센터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 VIP 후원자 건 알지? 3천만 원이 누락됐어. 예? 그게 무슨? 네가 그깟 돈도 안 되는 노인들이나 돌본다고 중요한 후원자들을 못 챙긴 거야. 네 실수야. 센터장님, 저는 그 업무를 맡지 않았는데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센터장은 서류를 은하 앞에 내던졌습니다. 책임지고 후원자들께 사과하고 사직서 내고 나가. 은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승인 센터장 김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여기 센터장님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 내가 승인했어도 네가 확인 안 한 거잖아. 제가 담당한 업무가 아닌데요. 시끄러워. 네가 어제 VIP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은하는 억울함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센터장님, 다른 곳도 아닌 복지센터에서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어르신들을 돈이 되고 안 되고로 나누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나요? 센터장은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후원자가 있어야 복지센터가 있고, 그래야 돈 없는 노인들도 도움받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났으면 시문아 씨 돈으로 봉사해. 내일까지 사직서 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센터장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눈물을 닦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약된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방문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백지 상태의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원칙을 지킨 게 잘못인 걸까? 그녀는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지센터 건물 밖 주차장,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3층 복지센터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은하가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여러 번 실수를 했고 이번에도 자기 잘못을 은하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을.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복지센터로 가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센터장 김태식의 지난 3년 업무 기록 전부 준비해 두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태주는 다시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요.
태주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복지센터 앞에 검은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윤태준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윤태준 회장, 10년째 복지센터의 최대 후원자지만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 회장님, 센터장 김태식이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센터장 김태식입니다. 태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회의실로 가시죠. 네, 이쪽입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 문을 닫자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오신 걸까? 3천만 원건 때문 아닐까? 은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실 안, 태주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사고 당신 실수죠? 센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실대로 말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복지센터가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센터장으로 부임한 후 이렇게나 후원금이 계속 누락되고 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전 직원 앞에서 사과하세요. 네, 그리고 당신이 부임한 후 횡령한 후원금은 경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입니다. 센터장은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나가세요. 태준의 말은 끝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센터장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센터장은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사고는 심은하 대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은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야. 내 아들이 지켜야 할 사람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은하는 센터 앞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좀 쉬엄쉬엄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센터장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요. 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하는 새로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의 추천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바뀌고 나서 후원도 더 많이 들어오고 정말 일할 맛 나요.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복지센터 같아요. 긴 무료급식 행렬에도 은하는 환한 웃음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하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 VIP 후원의 밤이 있거든. VIP 후원의 밤? 응. 우리 센터 최대 후원자분이 직접 오신대. 너도 센터장이니까 참석해야지.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준호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하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앞. 준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근데 후원자분이 누구신데?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만나봐. 은하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윤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준호 씨? 은하는 당황해서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야, 우리 아버지야. 네.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심은하 씨.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은하가 노인에게 직접 만들어준 안심 카드였습니다. 이거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어르신이 그렇습니다. 태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여 년 전,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였죠. 은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외롭게 준호를 키워왔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호가 결혼한다고 하니 나도 그들과 같은 속물 같은 늙은이더군요. 아버님, 당신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동안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태주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은하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태준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접니다. 태준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 준호가 다가왔고 태준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태준은 은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가문이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은하와 준호의 결혼식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직원들, 그리고 준호의 친구들. 태주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딸을 얻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평생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태주는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도, 재산도, 출신도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과 원칙,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람의 가문을 만든다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태주는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노인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자주 오세요. 태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게시판에 붙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은하가 노인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부자가 뭔지. 태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30년간 잃어버렸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사랑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소. 태주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소. 그리고 고마웠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